시간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1시간 기자회견 몇 점 주시겠습니까? 1점. 왜 1점입니까? 득점을 한 거네요.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그 재미는 1점짜리였다. 아, 네. 국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고, 대통령께서. 예. 그 나머지 특검 얘기, 수사 얘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들에 아무 의미가 없는 답변을 대부분은 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건 수사, 특검 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혼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넣어놨다. 아, 넣어놨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크게 좀 읽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첫째,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하여 네. 사과를 드리고 있다. 네. 그 사과를 드리고 있는 게 언제부터 드린 거예요, 그러면? KBS 대담 때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사과를. 네. 근데 KBS 대담 때 얘기한 거는 매정하지 못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네. 그게 문제라면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사과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준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과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여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 이렇게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낱낱이 해부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고 한 거는 언론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거는 법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도의적으로 네.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은 뭐 그건 미안해 이런 정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수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한대. 네. 그러니까는 뭐 공정하게 하겠지.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네. 수사팀 날라가고 지검장 바뀌었죠? 지검장이 바뀌어서 차장도 다 날라갔어요. 네. 차장 검사들이. 네. 차장 검사들이 하나씩 다 그걸 이제 맡고 실질적으로는 있었는데. 맡아야 되는데 네.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를 해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안 되는 건이잖아요. 이거는. 혐의 적용이 지금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서 1시간짜리라고 했잖아요. 웃긴 게 검찰에서 지난주까지는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열심히 할 거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부를 수도 있어. 이원수 총장이 소환 꼭 해야 돼. 그리고 소환할 때 우리가 디올백만 할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도 한번 그래도 짚고 갈 거야.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뭐 봐주려고 해도 소환 조사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든지 뭐든지 해야지. 도이치모터스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데 오늘 신문을 딱 보는데 중앙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게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대상을 굳이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오늘 판 뒤집어졌다. 오늘 검찰은 다 기가 꺾이는구나 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검은 상당히 억지 논리를 댔잖아요. 네. 전 정권이 탈탈 털었다. 네. 탈탈 털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 특검은 봐주기 수사일 때만 하는 거다. 예? 근데 탈탈 털었는데도 나한테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갔는데 일단 첫째로 수사를 다 했는데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 사례는 없어요. 수사 결과 다 나왔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해. 이래가지고 특검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수사를 하면 앞으로 수사가 미진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때부터 특검 얘기를 꺼내고 특검 얘기를 막 하면서 권력이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 미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당사자가 대통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 그렇죠. 주변일 경우에는 지휘권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면은 대충 이 정도 되면은 그 여당이나 집권하신 분이 대충 수용했거든요, 과거엔. 네. 이렇게 특검의 티그자도 인정 안 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아무튼 첫째 그렇고 둘째로 전 정권이 탈탈 털었느냐. 한겨레 등의 보도에도 나오지만 검사들이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 못 털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사단의 기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잘 못했는데요. 그 이성윤 전 지검장 이제는 뭡니까? 지금 당선인의 경우에는 책에다가 열받는다고 쓴 거 아니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네, 열받는다. 피가 쏟. 네, 그렇게 썼으니까는 그런 걸 보면 탈탈 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뭐예요? 검찰총장 식물총장이었어요,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탈탈 털었다 칩시다. 그럼 왜 이 정권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냐? 그렇죠? 지금 재판이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이 후보 시절에 설명한 것 같고 배치되는 사실관계도 많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뭐 허위 발언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죠. 네. 그럼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됐는지를 수사를 쭉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미. 네. 그러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사실은 억지 논리거든요. 근데 억지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건 뭐예요?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안 받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수용 안 하는 수용 거예요. 안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막는 거다. 여당 잘 들어 막는 거야. 요건 이렇게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상병 사건이 남잖아요. 네. 차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첫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아 그렇죠. 네.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내가 처장도 임명했다. 지명했다. 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은 내가 또 특검을 오히려 내가 얘기하겠다. 먼저 하자고 네. 하겠다. 그럼 거기까지는 뭐 특검을 뭐 받을 리 없으니까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검에 대한 뭐 말하자면 일반론, 사법 일반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 하자고 할게.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네. 그 얘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어쨌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 수사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협조할게.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무비서관 다 전화번호 핸드폰 열어줄게. 네. 뭐 압수수색 와갖고 달라 그러면 다 줄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뭘 얘기했습니까? 이종섭 전 대사는 출국금지를 공수처가 하기에 이상하다. 수사를 못 한다. 내가 수사를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 소환도 안 할 거면서 왜 하냐? 왜 출국금지를 했느냐. 이러면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요? 이게 아주 저는 굉장한 발언이라고 본 게 3월 14일 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념비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YTN에서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했었어요. 그냥 네. 뭐라고 대통령실 관계자 나와가지고 공수처가 이렇게 소환도 안 할 거면서 출국금지 연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출국금지 됐다라는 보도가 MBC 통해 나오지 않았느냐. 공원 유착이다. 공수처, 야당, 그다음에 MBC가 MBC라고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야당 언론이- 성향의 언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덫을 놓은 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동훈 비대위원 정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죠.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를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보도 내용을 쭉 지금 다시 이제 그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다만 결론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공원 유착이다라든지 이런 것만 결론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사실 지금 그만두거나 떠날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사람들 중에. 가령 이제 이첩된 서류를 뺏어오는 데 역할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디 갔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네. 전화를 해가지고 한겨레 보도예요. 네. 한겨레 단독 보도. 야 한겨레 단독 보도. 뭐 본인하고는 별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네. 아무리 회사가 했는데 그래도 좀. 네. 아 좋습니다. 네. 한겨레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딱 전화해가지고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아니 그 군 사망 사고가 일어나 법원 이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군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 시점에 요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이미 군 사망 사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그게 절차나 서류 그렇죠. 양식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확립돼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요청은 뭐였느냐?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할 때는 이게 본인들이 떳떳지 못한 일을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서류를 지금 뺏어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국방 라인, 경찰 라인이 다 움직여가지고 그 서류를 뺏어와서 국방부를 준 거잖아요. 4시 정도에 다시 통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근거가 그러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그 법을 잘 아시니까 근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걸 해도 되는 걸. 네? 이렇게 전화한 거 아니냐. 근데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사표냈습니다. 네, 사라졌죠. 네, 사표내고 그 자리는 이제 돌고 돌아 최전문이 돌아서 이원모 씨가 또 거기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이 2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줬던 용인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이원모.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비서관이에요. 공직기관 비서관이. 네. 거의 핵심들만 거길 가요. 근데 하여튼 이시원 비서관은 떠났습니다. 네. 대통령실을 아끼던 이시원은. 네.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요 과정에서 원래 임기 연장을 하면은 법무관리관 더 할 수 있는데 임기 연장 포기했죠. 이제 민간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서류 이첩한 걸 회수할 때 이종섭 장관은 해외에 있었어요. 있었죠. 차관이 그래도 등장하죠. 신범철 차관이 그러면 아마도
차관이 장관을 대행해가지고 이 서류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휘나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치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봐요. 이시원 떠났죠. 네. 신범철 떠났죠. 네. 유재원 떠날 거죠. 네. 몸을 깨끗이 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려고. 몸을 깨끗이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평론가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장어의 부드러움 그대로 꼬리까지 통째로 구운 통영 바다 장어포입니다. 장어의 단백질을 살리고 비린 맛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통영 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론가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까지는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보내는 거라고 보는구나. 감옥에 가는 거라고 보는구나. 근데 자르는구나. 여기서 만약에 수사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누굴 수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장관을 무조건 수사해야 돼요. 그렇죠? 장관을 수사해야 이첩 보류가 됐을 때의 상황, 네. 그리고 이첩 보류와 연관된 맥락, 네.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한 축이 이종섭과 관련된 그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종섭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이상해. 배우가 있는 것 같아. 오염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거기 말뚝을 하나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공수처에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를 준 거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 공수처가 그거를 수사를 타고 올라가도 대통령한테 혼날 거 생각하면 이상하고 수사를 포기하기도 야당한테 욕먹을 거 생각하면 이상하고 공수처는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수사와 특검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고민을 한 끝에 멍게를 보고 소주병을 생각하게 하는 그 정도를 넘는 고민을 한 끝에 나온 메시지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도부를 꾸리고 착착 꾸리고 있는 국민의힘 무슨 불입니까? 잘 되겠어요 이게? 빨간등이다. 네. 왜 빨간등입니까? 굳이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신임 비대위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직 비대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유상범 의원, 네. 강원도입니다. 네. 잊어버려서 당연직으로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원외 몫으로 전주혜 의원이 들어오고, 네. 이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낙선했으니까 네. 원외 몫이에요. 뭐냐? 그 다음에 이름이 엄태영. 이런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아까 한스푼이라고 네. 김용태 당선인. 네, 김용태. 네, 한 스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호가 원내대표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1, 2, 3, 4, 5, 6, 7 맞습니다. 예. 7 이렇게 가는데 다들 뭐 아까 얘기했지 요한 사람 빼고 다 친윤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장 밝힌 사람 당원 100%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황우여 비대위가 해야 될 전당대회 관련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룰 세팅인데 지금 얼만큼 국민의 이 민심을 반영할 거냐. 원래 이전에는 7대 3이었는데, 그렇죠? 70대 30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어서 네. 당심 100%로 바꾼 다음에 김기현 지도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선거를 졌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비대를 꾸렸다. 네. 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7대 3으로 돌아가든지 네. 아니면 그 훨씬 전에는 5대 5도 했는데 더 혁신적인 획기적인 안을 내던지. 네. 5대 5도 사실 그 전에 박근혜 때 이럴 때는 5대 5도 했는데 5대 5까지 가든지 이 당원 100%를 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유상범 의원은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 논리 있잖아요. 이미 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원 100%가 곧 민심이야. 당심이 민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정점식 의원도 당원 100%가 맞다는 입장인 걸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 요 분은 이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분들 뭐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연판장 나경원 연판장에 서명했던 분들 그러니까는 당원 100%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원 100%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 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비대위는 뭐 친윤 비대위구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단한 점은 이렇게 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셨는지는 내가 뭐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바를 보면 대통령이 그립을 안 놓겠다는 거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정무수석을 바꿨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이제 홍철호 수석이잖아요. 네. 홍철호 정무수석인데 그 밑에 이제 정무 1비서관, 2비서관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1비서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용우 의원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낙선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재취업 성공. 그다음에 뭐 김장수 뭐 또 누구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건 뭐 어쨌든 다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가장 우리의 뇌리에 남는 이름은 이용. 그렇죠. 이분이 정무 1비서관으로 온다. 사실 2비서관이 그동안 누구였습니까? 장경상 씨, 윤희숙 전 의원의 그 뭡니까? 뭐라고 하지 그걸? 아이, 네. 가족관계. 네, 완전 가족인. 네. 네. 그게 제가 친척들이랑 안 친해가지고 네네. 잘 생각이 안 나 단어가. 네. 그분 그만두는 거예요. 네. 싹 깔리는 거예요. 그 어쨌든 보수에서는 그분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보좌관이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인데 나름 네. 뭐 책략가고 네. 뭐 네. 이렇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하나 힘써보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가 네. 네, 집에 간 거예요. 네. 집에 가는 거고 전직 의원들로 싹 채우겠다. 네. 근데 이 전직 의원들이 하나같이 또 친윤 친윤 그리고 이 정무수석 라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와의 뭔가 소통. 가교가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면은 이 사람들이 야당하고 이분들이 야당한테 가가지고 이용 의원 이런 분들이 야당한테 가서 우리 협치합시다 이런 분들이냐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감만 높이는 거다. 이분들의 용도는 그건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총선에 패하고 총선을 이렇게 대패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와중에 이렇게 가면 뭐 여기 좋은 불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4%에 머물고 있고 하는데 국민의힘 어쨌든 이 지지율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 20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렇게 돼도 이 윤석열 그립감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은 윤석열에게 종속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게 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주에 의원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의 몫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는 황우여 비대위가 그래도 비대위인데 선거지구하는 비대위인데 좀 안배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근데 이게 안배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있죠. 안철수 의원은 더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큰 파장은 못 일으키고 있고. 네, 이게 안배를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원의 몫은 그러면 선거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원회에 좀 넣어줘야 뭐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분도 물론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중에도 친윤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는 사람을 껴줘야 이게 뭐 좀 색깔이 뭐가 혁신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여기다가 요즘에 첫 목회라는 게 있대요. 국민의힘 내 이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낙선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게 왜 우리가 왜 졌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냐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 비분 관계해가지고 이제 모인 모양인데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그래요. 3, 40대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한 명을 좀 넣어주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분들 중에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겠죠. 그 사람 하나 넣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전주 의원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이대로 가면 당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다음 이 비대위에서 우리를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에 뭘 하고 싶겠어요. 그다음 국면이 뭐예요? 이제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 대표 경선이죠. 전당대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세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그러면 하나의 또 큰 어떤 갈림길이 되겠죠. 과연 이거 엄청 골 때린 얘기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이뤄내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친윤으로 이렇게 장악된 국민의힘이 될 것이냐에 마치 갈림길이 되는 것처럼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당원 100% 룰을 지금 비대위원들이 고수하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웃긴 건 유력하다고 생각한 전당대회 출마와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당권 주자가 누구예요, 사실? 한동훈이죠. 그 전에. 그 전에 나경원. 예. 사실 뭐 안철수도 얘기했고 뭐 등등 얘기했지만 나경원.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한 건 사실 나경원 당선인이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8대2까지는 해볼 만도 한데 그렇죠? 네. 또 7대3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대3은 아니고 8대2까지는 해볼 만도 한데 이게 뭔가 7대3으로 가면 나 윤석열 편 아니에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8대2 정도는 해볼 만도 하다. 그러니까 20% 정도 민심을 해도 좋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황우여 비대위에서 100%로는 안 가겠지. 그걸 좀 열긴 열겠지 이랬는데 지금 요런 얘기한 이후에 매우 강경하게 100%로 확 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도 지금 전당대회를 나가는 건지 마는 건지 망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나경원 당선인이 한동훈이 나오면 난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경원 당선인 쪽에서 또 입장을 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 나오든 안 나가든 나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뜻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큰 변수가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안 나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안 나오면 80대 20으로 해도 되겠죠. 70대 30으로 해도 될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이 반윤입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렇게 될 건데 한동훈 씨가 나온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사람들 우르르 갑니까? 대통령 때문에 총선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게도 총선 패배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서로 책임론을 놓고 붙는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둘 중에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네. 라고 했을 때는 일로 가지 않겠냐 결국.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 처음에 눈덩이를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굴리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세력화 돼가지고 여기가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100%로 가고 한동훈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 나의 친구다. 적은 나의 친구. 반환연대. 그렇죠. 오히려 반환연대를 한동훈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건 왜 그래?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를 하면 되잖아요. 한동훈 반윤입니까? 내부 총질하던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원래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니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은 이준석과 같은 레벨의 이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제2의 이준석이 지금 됐나 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러니까 동아일보라는 신문은 참 불충한 신문이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그 보수신문 기자들이 손들고 물어본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뭐 사퇴 요구한 겁니까? 뭐 다시 만납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오해가 잠깐 있었는데 풀었다. 뭐 세 사람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바로 해소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을 미워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해도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자식은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이럴 순 없죠. 네. 한동훈이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가지고 아주 뭐 밥을 해가지고 남의 저 밥그릇에다 집어넣게 생겼습니다.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배신자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 언론도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동아일보 꼭 기사에다가 말이죠. 기사가 전반부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이랬다예요. 후반부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쌍욕을 했다더라. 그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여권 관계자가 예.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 어떤 분이 저더러 그러더라고. 이 여권 관계자는 장성철 소장님이야?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텐데 네. 아마. 네, 그쵸?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했으면 실명 인용 됐을 텐데. 여권 관계자 그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심지어는 한동훈뿐만 아니고 주변 법조계 인사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한동훈을 한동훈이라고 부르지 않고 XXX라고 불렀다. 네. 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기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정도로 싫어한다 지금. 막 그런 얘기를 쓴다니까요. 난 그런 기사는 난 살다 또 처음 봅니다 또. 근데 아무튼 그 그런 정도 정도다. 사이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서로 싸우는 논리가 희한한 논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이 잘못돼서 선거에 졌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통령실이나 얘기를 보면. 친윤들이 하는 얘기를 뭐 보면 2조 심판이나 이런 얘기. 그렇죠.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 우리
민생 토론회나 이런 데서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부 정책 좋은 걸 많이 발표했는데 여당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고 2조 심판론이나 떠들어 제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당의 선거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 그러면서 선거 진 건 네 탓이네, 내 탓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에서 굉장히 이분더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전당대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어쨌든 뭐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도서관에 책 보러 왔겠죠. 네. 도서관에 책을 그러니까 왜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갑니까? 학구판가 보죠. 아니, 집에서 봐도 되는 책들이더만 책 리스트 보니까 네? 도서관에만 있는 책도 아니고. 집중이 잘 되는 아니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예를 들면 도서관 갈 때 옷 뭐 입고 가요? 편하게 입고 가죠. 아무 옷이나 입고 가잖아요. 도서관인데. 네.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습니까? 왜? 고양이가 책 읽고 있는 왜 티를 입고 갑니까? 도서관에. 꽁꽁한 한강으로 고양이가 지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MG다. 나 MG다.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가면은 당연히 기사가 나올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막 사진 찍을 거고 오늘은 또 딤섬집에서 원희룡하고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여기에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아니다. 대통령 때문에 졌다. 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반론거리를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저런 뭐 삽질과 뭐 이런 허술함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뭐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반론을 해요. 요걸 반론해요 지금. 2조 심판론을 했어야 됐다. 2조 심판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우리의- 대한민국의 과제다.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된다. 네. 그거를 더 열심히 얘기한 게 뭐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저런 이 여권의 역학관계 속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런 여러 뭐 장애물을 뚫고 당선이 돼가지고 대표가 됐다 쳐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둘의 관계는 뭐 아웅다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여야 관계가 달라지겠죠. 아니 대야 관계에서 뭐 협치를 하는 겁니까? 못하게 2조 되겠죠.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중요한데. 생각하는 네.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협치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럼 협치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그러면 그 와중에 그러면 가령 특검이나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등등등 여러모로 어려울 거거든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뭐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체질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재밌는 상황이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빨간불이다. 빨간불이. 조국혁신당 짧게 하겠습니다. 독도로 오늘 간 게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이제 독도를 찾았는데 무슨 불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제3지대 얘기하려고 네. 이 칸을 뒀었던 것 같은데 제3지대 중에는 존재감이 있는 데가 지금 개혁신당밖에 없잖아요. 조국혁신당. 아니 개혁신당밖에 개혁신당이다? 없잖아요. 네네.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인가 조금 뭐 의문이에요. 어쨌든 사실. 예, 여튼 네. 원래 제3지대의 이 거기 네네.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여기 조국혁신당 썼냐면은 개혁신당이 지금 껴들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쵸. 지금 라인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네. 조국혁신당에 껴들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무슨 독도에 불입니까? 갔다. 무슨 불입니까? 독도에 갔지만 이것도 노란불이다. 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네. 짧게 얘기해 주시죠. 자꾸 이 조국 대표가 뭘 했다 그러면은 독도에 갔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죽창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죽창가 얘기하고 뭐 반일 얘기하고. 한일전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얘기로 막 가는 거예요 얘기가. 그런 걸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국 대표가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안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역대 독도에 간 거에서 지금 MB가 갔던 거 이후 최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독도에 뭐 갈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영철하면서요. 네. 갈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는 대통령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는 게 그 영토 분쟁의 어떤 맥락을 더 강화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뭐 대통령도 아니고 네. 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뭐. 날씨가 좋대요 또 오늘.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욕을 먹을 요런 맥락들이 생기기 때문에 노란불인데 근데 사실 라인 문제는 예? 라인 문제는 이 정권이 해제 너무 하잖아요. 또 이것도 예? 라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니 오죽하면 네. 지난주에 조선일보인가
조선일보 보는데 네. 일본 특파원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 썼죠. 그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네. 아침에 보고서 난 사실 새벽에 신문을 보는데 새벽에 웃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네. 조선일보를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하다니. 조선일보 이렇게 애국자로 만들 수가 있나? 그렇죠. 뭔 칼럼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 총무성이 이 라인에 대해서 라인야오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라인야오를 지배하고 있는 게 A홀딩스라는 회사고 여기가 64.5%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죠.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인에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네. 해킹을 당해가지고 네. 유출됐는데 그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관리를 네이버가 네이버가 하고 결국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불안하다. 기술 안보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얘네의 지분을 팔으라고 해야 된다라는 네. 거를 행정 지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네. 그렇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나서 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면은 또 기업이 그대로 간다고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데가 사실은 오래됐어요, 사실은. 네. 몇 개월씩 됐다고요, 이거는. 네. 그럼 그때부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뻔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정부가 아이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고 대응해 주기를 아마도 조선일보 등은 바랬을 텐데. 왜냐면 글로벌 스탠다드 모르냐 니네 글로벌 스탠다드.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네.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이런 거는 별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네, 그렇죠. 매번 대자본이라고요. 네. 요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네, 네. 이게 동남아 시장이 얼마고 등등등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일면에다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라인 이거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적국에다가 적성국에다가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미국이 틱톡 중국 거를 미국 회사한테 팔으라고 압력 넣는 것처럼 강제 매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적성국입니까? 정부는 뭐 합니까? 기사를 썼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일본 총무성에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특파원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얘기를 받았고 취재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분들이 풀을 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기사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 국민들에게 이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한 곳하고만 하겠다. 여러 군데가 하면 이제 중구난방이 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특파원단에 있는 기자들 중에 한 명만 하고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이 취재를 해갖고 나머지 분들에게 알려줘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특파원단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라. 우리가 질문 막 할 테니까 손 들고. 네. 그리고 그 질문 중에는 항의성 질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야 되니까 해라라고 했는데 총무성이 그럼 안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연합뉴스에 외교부가 구해줬다는 거죠. 연합뉴스 특파원을 섭외해줬다는 거죠. 네, 연합뉴스에 총무성 입장이 그대로 실린 기사가 역시나 나왔다. 그건 뭐냐?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국내에 반일 정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커지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한마디 우리나라 언론한테 해주세요. 우리나라 언론 여기 있습니다. 일로 와봐.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기다 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이 도쿄에 있다가 그걸 이제 이럴 수가 있는가? 야 니네 뭐 하냐? 네,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왜 한국 정부가 도와주냐? 네. 이렇게 쓰면서 뭘 썼냐면은 정부에서 그러더라. 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을 그렇게 응원했으면서 왜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기사를 일면에 쓰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던데 이 조선일보의 답이 가관이에요. 조선일보 답이 뭐냐.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해소하라고 한 것인데 니네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는 국익은 관계가 없고 국익은 상관이 없고 당신들은 일본과의 관계만 우선인 그것만이 목적인 그런 정부라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고 끝나요. 조선일보가 매우 정론적인 얘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정부가. 엄청난 업적입니다. 네. 조국 대표도 독도에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응을 뭔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물론 독도에 가는 게 그 방식에 맞는 거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부가 뭐 뒤늦게 뭐 거의 정부의 태도는 그 네이버가 라인 관련해서 지분 판다고 하면은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합시다.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정부의 대응이 야당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지만 국론이라는 것은 무슨 야당이 일본 얘기하면 무조건
무조건 반일이냐 주창가냐 주창가냐 가는. 일로 떠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란 그런 불이다. 점에서는 다소간의 애로가 있다.